이 신혼부부를 꿈꾸면서 보금자리 만들고 열심히 살라고 하니 예비 신부 보는 앞에서 예비 신랑이 칼에 맞아서 죽었어요. 이게 가정 파탄을 낸 새끼는 지 가족은 중요한 거예요. 존칭 안 쓸게요. 욕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선생님 이제 저희 한 3주 차인가요? 이제 예, 제 예. 사건을 같이 이제 출연해 주신 게 예. 좀 좀 되네요. 벌써 가족들 반응은 좀 어떠신가요? 반응이요. 카메라를 좀 가까이 대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얼굴이 크니까 가까이 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머리에 해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자주 다니는 단골 미용실 분도 이거 매니아시더라고요. 네. 잘 보이는데 그분은 내 머리만 보인답니다. 그분도 직업병이죠. 아 이쪽 좀 올렸으면 좋겠다고 내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늘 조금 힘을 주시고 오셨습니다. 예. 뭐 내리면 나중에 가서 뭐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사장님이 요번에 좀 머리 좀 신경을 썼어요. 네. 이번에 소개해 주실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요. 대부분 이제 이 살인 사건에서 이렇게 형사들이 이렇게 풀어가면서 용의자도 피의자로 특정되고 이런 과정을 이리 설명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묻지마 살인 현장에서 살인 사건이라고 112 신고 들어왔을 때 이럴 때는 형사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요즘 중요 사건 같은 경우는 사건 기록을 공유를 합니다. 지방청에서. 그리고 수사 사항이 있는지 보고 수사 지시도 내려오고 조기 검거에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경찰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묻지마 살인 아니면 순간적으로 그 살인 사건의 신고를 봤을 때 형사들의 대처나 그런 그 부분을 한번 수사했던 부분 모범사례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은 2011년 4월 경북 구미예요. 경북 구미의 어느 동에서 30살 먹은 홍승태 그리고 한영이 이 두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양가 부모의 허락을 받아서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경북 구미에서 전자회사에 다니면서 서로 만났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고 그만두면서 그동안 모은 돈으로 음식점 오픈하고 결혼식 올리고 살려고 이제 하고 있는 예비 신혼 부부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꿈이 박살난 예비 부부라고 해봤어요. 제목만 들어도 좀 가슴이 예. 아픕니다. 예. 자, 때는 2011년 4월 19일 네. 저녁 7시 45분이에요. 한영희 씨가 외출을 했다 들어오면서 현관까지 들어왔는데 괴한이 갑자기 칼을 목에다 들이댄 거예요. 그러니까 괴한이 칼을 목에 들이대니까 나도 모르게 칼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손이 다 피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끌려 올라가요. 그 사람들의 보금자리 302호까지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서 안방에서 옷을 다 벗기고 사진을 세 장을 찍고 이놈이 덮쳐서 강간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예비 신랑인 홍승태 씨가 들어온 거예요. 그걸 보고 너 뭐야 그러면서 달려들어온 거예요. 하던 중에 이 새끼가 강간하려고 놔두었던 그 칼로 복부를 깊숙이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절명을 하면서 112 신고가 들어와서 접수된 사건입니다. 그럼 신고는 누가 했습니까? 신고는 아내가 했죠. 그 순간에 예비 신부가 하고 도망간 다음에 도와달라고 119에 신고. 119는 칼에 찔렸다니까 공동 대응으로 112에도 신고가 된 거죠. 칼에 찔렸다니까 구미 경찰서 형사과장님은 강력 8개 팀 그리고 과학수사팀에서 총 45명이 이제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원래 그렇게 많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조기에 검거해야 되기 때문에 다 집합해. 그러면 일하다가도 문자 단체문자 오면은 무조건 현장으로 가야 돼요. 열일 제껴놓고 가야 돼요. 조사받는 사람 외에는 무조건 다 가야 돼요. 그러면은 대형 사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홍승태 씨도 병원에 실려가고 피해자도 병원에 실려가잖아요. 그러면 홍승태 씨 피해자분에 대해서 그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 쪽으로도 한 개 팀이 가고 여자 쪽으로도 한 개 팀이 가요. 왜? 혹시 모르는 거예요.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좀 더 들으려고 해요. 형사들은. 사망하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네. 피해자를. 그러니까 가면서 핸드폰 녹음해놓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좀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는 아이 사람 생명이 우선인데 왜 형사들이 자꾸 와서 물어봐 막 이렇게 짜증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범인을 잡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욕먹어도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다 물어봐요. 물어보면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녹음을 해놔요. 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미리 좀 남겨놓는 거예요. 진술을 녹음이라도. 그래서 다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 피해자가 이제 원룸 1층 거기 들어가는데 갑자기 칼을 들이대더래요. 그래서 이 칼을 잡았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리고 반항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신혼집 만들어서 그렇죠. 반항을 하는데 이게 그 칼이요 꽉 잡고 있잖아요. 사시미도 안 벗겨져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싹 베고 나올 거죠. 네. 안 벗겨져요. 꽉 잡고 있으면. 사시미를 돌리잖아요. 네. 돌리면서 빈틈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 손이 나가도 이 여성 그 피해자분은 한영희 씨는 죽으라고 잡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이 새끼가 범인이 들고 있는데 손가락이 다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놈도 피가 나고 자기도 피가 났다는 거예요. 피가 나면은 자기 계획된 게 아니잖아요. 피가 나면 그럼 순간적으로 어떤 범인 도망간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끌고 올라간 거예요. 그 부부의 302호로. 그래서 안방에 들어가서 이제 강간을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이제 벌어진 건데 안방에 남기고 간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예비 신랑이 들어올 거는 계획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마음껏 이제 강간하고 사진 찍고 이러려고 했는데 예비 신랑이 들어와서 격투하니까 순간적으로 찌르고 이 새끼는 도망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가 쓰고 왔던 모자 그리고 범행에 사용한 칼이 회칼이에요. 그리고 운동화가 나왔는데 그 모자는 NYPD라고 로고가 새겨진 검정색 모자고 그리고 이제 신발은 검정색 찍찍 붙였다 하는 검정색 EXR 검정색 신발이고 신발이 좀 낡아 있는 거고요. 좀 지저분한 거예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을 갈 정도로. 맨발로 도망을 갔다는 거죠. 신발도 놓고 모자도 놓고 칼도 놓고 자기가 계획된 범행에 완전히 벗어난 벗어난 계획에서. 거기 때문에 얘는 놓고 도망을 간 거예요. 범인도 당황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수사팀은 피해자가 그 사람도 손가락 어딘가 다쳤다. 그래서 피를 흘린 걸 봤다고 하니까 현장에 있는 이게 피해자 혈흔인지 피의자 혈흔인지. 그 새끼 혈흔인지 모르잖아요. 다 채취를 합니다. DNA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리고 모자. 이 모자에는 그 범인은 이제 저희가 존칭 안 쓸게요. 욕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새끼 대가리털이 분명히 남아있을 거라고요. 모자에. 네. 대가리털이 모자에 남아있을 거니까 우리가 섣불리 안 해요. 그걸 가지고 신발도 가지고 과학수사팀에 국과수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고 형사들은 지금부터 범인을 잡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진행합니다. 진행할 때 우선 얘가 쓰고 있던 모자, 신발 이게 고가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범행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범인 대상을 바뀌려면은 그 쓰고 있던 모자나 신발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건데 형사들이 확인한 거는 노점상 어디에 가든 있는 모자예요. 돈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모자. 그리고 EXR 그 신발 또한 5만 원 중저가의 신발이고 그런 걸로 봐서 이제 수사회를 들어가잖아요. 몇 개 팀은 남자한테 가봐라. 그러면 이제 사망했어도 어디가 사망했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피해자 여성분한테도 가고 한영희 씨한테도 가고 그럼 넌 신발 이게 사진 찍어서 이게 어디에서 판매하는 건지 좀 확인해 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판매하는지는 모르지만 길거리 노점상에서 아무 데서나 돈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거랍니다. 이거 다 확인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수사회의를 하는 거예요. 수사회의를 하는데 형사 한 명이 그럽니다. 사무원이면 신발을 벗었다 신었다 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사무원이 아니라 신발을 찍찍이로 벗었다 신었다고 용이한 거는 노무자들이다. 신발 벗고 뭐 일하고 다시 신발 신고 일하고 그게 편한 게 노무자이기 때문에 이 노무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피해자를 확인했던 그 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얼굴을 봤냐 했더니 목토시 워머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얼굴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가 다가왔을 때 강간을 하려고 했을 때 심한 악취가 났다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지독한 악취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추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복, 검정색 운동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무자의 가능성이 더 가깝고 또 이제 수사 전담팀은 또 지형을 봤어요. 이 지형이 옛날에는 구미시에서 못 살던 동네예요. 아,
그러니까 그 피해가 발생했던 원룸. 집의 예. 주변에 예. 주변을 보니까 옛날에 못 살았던 동네인데 도로가 새로 생기면서 인프라가 되면서 거기가 교통편이 제일 편한 장소로가 돼버린 거예요. 졸지에. 그러면서 거기에 고급 아파트도 생기고 고급 주택도 생긴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구미공단, 사공단하고 그다음에 4대강 사업 네. 그리고 신축 아파트 이런 데 노무자들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룸 단지가 2,500세대가 생긴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거기에 노무자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지형이나 피해자 진술이나 이 새끼가 벗었던 모자나 신발 이런 게 다 노무자 풍인 거예요. 그러면은 반경 100m 쪽으로 노무자들이 혼자 사는 노무자 거기에서 이제 수사를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해봐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절도중과 성폭력 범죄자들이 이 근처에 사는지 확인하고 거기도 알리바이도 해서 다른 팀도 보내요. 그리고 또 이 새끼 손가락이 다쳤다고 하니까 네. 최소한 병원은 안 가더라도 약국은 갈 수 있다. 그래서 약국도 알아보라고 합니다. 수사를 그렇게 진행을 해요. 그리고 과학수사팀한테는 어떻게 하냐면은 100m 반경에 모든 원룸 단지는 다 현장에 그 약품 처리해서 확인해봐라. 피를 떨어뜨리고 왔으면 피가 묻어 있을 거다. 그래서 과학수사팀은 계단까지 다 일일이 약품 처리하면은 피를 닦아도 확인이 되지 녹민물 않습니까? 반응이 나오죠. 예. 녹민물 반응으로 그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했는데 특별한 단서가 안 나왔어요. 그 주변 100m 내만 예. 해도 예. 그 원룸 단지라고 하면 상당한 양일 상당 텐데요. 양인데 그러니까는 모든 지휘를 형사 과장하고 팀장들이 그 상의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건 17일 만에 반경을 200m를 더 벌리는 거예요. 더 확인을 해봐라. 그건 이제 다른 팀한테 맡기고 다른 한 사람은 신발 구입처 20군데 모자 판매처 25군데 그래서 조합 45군데에서 탐문 수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라도 하나 건지려고 그러면 또 다른 한 팀한테는 2011년이면 그 CCTV가 지금처럼 잘 돼 있지 않다면 설치돼 있는 것도 있고 안 설치 그리고 저 구에서도 CCTV가 설치되기 전에 더더구나 경북 구미다 지방이다 보니까 신도시 막 이럴 때라면 시에서 그 설치하는 방범용 CCTV가 거의 없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PC방, 노래방 그리고 저 숙박업소 이런 데 설치해 있는 46군데를 CCTV를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해도 그 46군데 CCTV를 확인하는 거는 상당한 양이에요. 그냥 확인했다고 하는데 이 CCTV가요. 그냥 바로 이렇게 발견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형사들이나 경찰들도 CCTV 보는 걸 가르쳐요. 어떻게 본다, 뭐 이런 걸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것 쪽으로도 많이 교육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봤는데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다시 수사를 합니다. 특별한 단서가 발견이 안 된 거예요. 200m까지 다 확인을 해도. 자, 그러면은 수사회의를 합니다. 수사 전담반 회의를 하는데 드라마 마냥 어디 딱 해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수사회의 하는 게 아니에요. 명가를 준 다음에 발생 현장 공터라든가 아니면 놀이터 아니면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 쪽으로 공간 쪽으로 다 집합을 시키는 거예요. 사무실까지 안 가요. 현장에서 명가 주면 어디 몇 시까지 집합을 해라 한단 말이에요. 명가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팀마다 뭐를 알아봐라. 너는 모자 판매소, 너는 신발 판매소, 너는 PC방. 쉬운 말로 숙제를 준다는 말씀. 그렇죠. 이 명가 다 수사한 거를 와요. 수사보고 치고 뭐 그거는 나중 문제고 그걸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다 들어보니까 특이 단서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과장님 같은 경우는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음료수도 먹으면서 담배도 피면서 얘기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연스러워야 내가 속에 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좀 경직되게 얘기하면은 얘기를 할까 말까 이런 형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웃어가면서 고생들 했어. 그러면 뭐 나온 거 있어? 없어? 그러면 다른 뭐 의견이나 있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이런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예. 그렇게 해요. 현장 가갖고 주변 파출소 주변에 공터에서 만나서 그렇게 얘기해요. 형사들.
근데 이제 형사 한 명이 200m까지 안 나왔으니까 얘가 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그것도 가능해. 그렇다면은 뭐로 타니까 버스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택시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뭘로 왔을 것 같냐? 최종적으로 판단은 우선 자가용하고 택시를 한번 보자. 반경 200m 안에 용의 차량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번호 확인하고 했는데 용의 좀 특이 단서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택시 쪽으로 이제 반경 200m까지 확인 안 되니까 거기에서 약 700m 가면은 유흥가 밀집 지역이에요. 유흥가 밀집 지역에 한 형사가 노래방 CCTV에서 멀리 이건 이제 가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멀리에서 택시에서 내렸는데 검정색 하의에 검정색 운동화에 검정색 모자를 쓴 게 나온 거예요. 보고를 했죠. 자, 그러면은 택시 회사 알아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구미에는 영업용 택시 회사가 총 4개가 있어요. 네. 이 4개의 450대의 운행 기록하고 GPS를 다 분석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제 각자 이렇게 나눠줘요. 한 명이 하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이게 나눠주는 거예요. 17일 넘었으니까. 그래서 다 분석합니다. 450대를요. 예. 분석했는데 사건 당일 6시 58분에 무슨동 안마소 앞에서 노래방 CCTV에 확인했다는 그 장소까지 온 게 하나가 나와요. 네. 근데 시간적인 게 노래방 CCTV에 봤던 시간하고 얼추 비슷한 게 하나가 확인이 된 거예요. 그거 타코메타랑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그 CCTV에 차량 번호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예. 제가 전전에 말씀드렸지만 가까이 있어서 차량 확인했으면 바로 갔죠. 멀리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왜냐면은 노래방이 뭐예요? 자기 들어오는 손님 쪽에 입구를 비추는 거지 멀리 이렇게 비추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입구를 비추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형사들이 맨 끝에 앵글 맨 마지막 이런 데에 희미하게 나와 있는데 그 희미한 데서 범인 찾는 그거를 찾는 거예요. 앞에를 보는 게 아니라 앞에도 보기지만 위에도 봐요. 아, 그러니까 앞에서 잘 보이는 부분은 쉽게 봐지니까 예. 관심을 안 가질 만한 데를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앞에서 택시가 설 수도 있어요. 다행히. 그렇지만 CCTV는 그 업소가 자기의 업소를 위해서 설치한 거지 방범용을 설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끄트머리에 차 세우는 쪽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보는 거예요. 앞에서 지나가는데 내리는 게 있으면 바로 보이는데 그렇죠. 그 위쪽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형사들은 거기에 계속 눈 떨어지라고 쳐다봐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것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만약에 놓치면 못 잡으니까 그게 100m, 200m까지도 왔는데도 확인이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46군데 확인했자 그랬죠. 전제에도. 범행 장소 700m 거리의 유흥 밀집 장소에서 봤는데 한 놈이 딱 내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차량 번호는 확인 안 되는데 내리는 게 보이는데 이 새끼가 범행 장소인 원룸 쪽으로 걸어가는 게 보인 거죠. 그래서 이놈일 가능성이 짙다. 그 시간 기준으로 해서 GPS고 뭐고 다 확인한 거예요. 영업용 택시를. 근데 그 시간에 도착할 만한 게 한 대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한 대가 무슨 동에 안마소에서 그 6시 58분에 태운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태웠던 그 장소로 다시 가는 거죠. 형사들이 급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 또 PC방, 노래방 그리고 이게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확인을 하는데 거기서 노래방에서 마찬가지죠. 앞에만 보니까 이쪽으로 보는 거예요. 분명히 확인을 해서 그 영모텔에서 나온 걸 확인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상반신이 안 보이고 밑에만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정확히 검정색 치료링에 검정색 운동화를 신고 있는 놈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영모텔에서 나온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보고를 받은 형사과장은 2개 팀 가. 모텔로. 모텔로 가서 임금 실시해라. 임금을 실시하는 거예요. 인검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모텔의 투숙객들을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투숙 장부를 보는 게 아니라 방방에 사람을 다 확인. 방방에 사람을 다 보는 거죠. 장본만 해서 어떻게 알아요? 예, 거기서 장기 투숙자들도 있으니까 이게 100m, 200m까지 확인할 때에도 거기에 있는 인부들, 노무자들 다 확인할 때도 뭘 받겠어요? 피해자가 분명히 손가락에 다쳤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가락도 보자.
보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언제쯤 상처가 나서 아물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텔도 투숙자들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 좀 봅시다 하고 뭘 며칠 어디 다 물어보고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특이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나머지가 402호하고 407호가 남은 거예요. 여기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사들이 잠복을 합니다.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아 사람이 없었나 보네요. 예, 장기 투숙자인데 장기 투숙자. 아. 예, 언제 들어오냐 그랬더니 조원도 모른대요.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근데 한 놈이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털레털레 들어오는 거예요. 모텔 안으로 들어왔어요. 물어봤어요. 딱 세놓고 검문을 한 거예요. 자기 이름이 뭐냐? 도상태인데요. 신분증 보자. 신분증 집에도 놓고 왔는데요. 여기 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여기 아는 형 만나려고 왔어요. 몇 호인데? 407호인데요. 407호? 한번 가보자. 간 거예요. 407호로. 근데 엘리베이터에 딱 보니까 이 새끼 여기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야, 요 새끼 봐라. 요 새끼인데 하는 거죠. 엘리베이터 문 열고 407호에 갔는데 열쇠 없대요. 그래서 조봉한테 불러다가 열쇠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내용에는 여기에서 추궁 끝에 자백을 받았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 추궁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얘는 양정수라고 30살이에요. 사망한 그 홍승태 씨하고 같은 나이인 거예요. 근데 이 삶의 질이 바뀌는 거죠. 사망한 홍승태 씨는 건전하게 살면서 신혼을 꿈꾸면서 살았던 반면에 이 새끼는 양정수는 절도 전과가 20범이에요. 절도 전과가. 30살밖에 안 예. 되는데요. 그랬으면 오죽했겠어요. 이 새끼가. 예. 그 이 새끼가 솔직히 절도 전과 20범이면요. 그 새끼는 숨 쉬는 거 말고는 다 거짓말로 봐야 돼요. 거짓말로. 예. 그 새끼 진실이 없어요. 숨 쉬는 거 빼고는 절도 전과 이 정도면. 아. 그런 새끼가 끝까지 얘기했겠어요? 추궁 끝에 자백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새끼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거기엔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형사들 제 기준으로 걔한테 자백한 걸 물어본다면 야, 너 손가락에 그거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상처냐? 저 일하다 했는데 일을 저기 무슨 동에 원룸 현관에서 한 거지? 현관에서 피 떨어지고 계단에서 피 떨어지고 302호 안방에서 피 떨어졌는데 그게 네 피 아니야? 아 참, 네 대가리 쓰고 있던 모자도 거기 있던데 신발도 있고 어떡할래? 네 대가리 털 하나만 뽑아도 그냥 일치로 나올 것 같은데 너 끝까지 거짓말 할 거야? 야, 이 마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대가리 숙이겠죠. 야, 그럼 다른 생각 똑바로 얘기해 이 새끼야. 끝까지 거짓말하지 말고 너 어차피 하면은 네 유전자 동일하게 나올 텐데 그거 거짓말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백을 한 거예요. 자백했을 거라고 보여요. 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추궁을 한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도 왜 그런 게 없었으면 이 새끼는 절대 끝까지 아니라고 하죠. 왜 모텔에서도 형 놀러 왔는데요. 407호 여는데도 열쇠 없어요. 열쇠 없다고 그러고. 이런 새끼가 자백했을까요? 그렇죠. 전과 20범이 천만에요. 그 범행에 놓고 간 것 때문에 자백을 한 거지 그게 없었으면 이 새끼는 자백 절대 할 새끼가 아니에요. 그런 놈이에요. 이놈은. 이 새끼한테 자백한 게 사건 전모를 이제 들어봤어요. 이 새끼는 친모와 계부 사이에서 자랐어요. 근데 계부가 못되거나 뭐 그러지를 않았어요. 근데도 나이 30에 전과 20범이면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 안 하고 다닌 거예요. 이거는 범죄 저지르고 했던 거죠. 너 구미는 언제 들어왔지? 강원도에서 일하다가 엄마가 구미 산다고 왔대요. 그래서 엄마 만나서 봤어? 그랬더니 엄마는 안 만나봤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예요. 이제 너무 잘 와. 그래서 그럼 너 거기 왜 갔어? 그랬더니 대낮부터 술을 먹었대요. 대낮부터 술을 먹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람 많은 데 가고 싶어서 택시를 잡아 타고 사람 많은 데 좀 데려다 주세요. 그랬더니 거기다 내려줬다는 거예요. 내렸는데 택배 물건을 찾아서 걸어가는 피해자 한영희 씨를 봤다는 거예요. 한영희 씨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갔대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는데 현관에서 위협하면 했는데 칼을 잡아서 자기도
거기서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황했으면 놔야지 이 새끼야. 그리고 삼비위거지 왜 데리고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안방에서 벗겨놓고 사진 찍었다며. 맞대. 그리고 강간하려고 했다며. 맞대. 그때 예비신랑이 피해자 홍승택 씨가 들어왔다며. 그 사람 들어오자 갑자기 내 죽탱이를 2대를 때리길래 자기도 밀릴 것 같아갖고 칼을 들었다는 거예요. 칼을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쑤셨는데 그리고 자기도 당황해서 칼 넣고 모자 넣고 신발 넣고 맨발로 도망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칼을 들고 충분히 위험만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근데 복부를 칼날 길이가 20cm인데 이게 깊숙이 들어간 거예요. 간, 폐, 위, 횡격막까지 다 손상된 거예요. 깊숙이 팍. 그건 뭐예요? 위협이 아니라 살인이에요. 살해를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지 특수상의 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위협하고 가까이 오지 마 이러면서 도망갈 수도 있는데 이 새끼는 그게 했다니 제 앞에 했다는 거는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 아무 생각 없이 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첫 번째로 이 새끼가 들어오자마자 목적은 강간이에요. 네. 목적은 강간이에요. 걸어가는 여성을 보고 뒤따라간 거예요. 택시 내리자마자 한영희 씨 보고. 그건 뭐야? 이렇게 피가 철철 나는데도 불구하고 끌고 가서 목적은 벗겨놓고 사진을 3방을 찍었어요. 그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홍승태 씨가 안 돌았다면 네. 1차 범행 사진 찍었어. 그 다음에 2차로 이제 강간을 했어. 사진 찍은 걸로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내가 볼 때는 너 나한테 강간당하고 뿌린다, 유포한다. 이거 유포하기 안 하면은 어디로 와? 성상대로 삼을 수도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새끼가 절도 20범이에요. 타인의 재물을 손쉽게 훔칠 수 있는 새끼예요. 그러면 범행 이후에 강도로 변할 수도 있는 거죠. 강도 강간으로. 그렇죠. 예, 거기에 있는 재물 훔쳐서 나오려고 했던 제2차 범행도 예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홍승태 씨가 오는 바람에 그게 안 된 거죠. 그런 것도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아니다 막 이러면서 자기는 우연찮게 왔다. 아니 우연찮게 와서 평상시 갖고 다니는 게 회칼이에요? 그래.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이 아니 그냥 사람 많은데 가자. 예. 그래서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다. 그렇죠. 근데 칼을 들고요. 처음부터. 예. 이게 야,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절도전과 20범 새끼가 말하는 건 다 숨 쉬는 거 빼고는 다 거짓말로 봐야 돼요. 이런 새끼는. 그리고 너 여죄 있어 없어? 얘기하겠어요? 그 새끼가 얘기 안 하지. 그 주변에 유사한 그 강간 사건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 하는데 피해자 말은 그거예요. 여기에 그 앞에 요 자꾸만 열고 하려고 했다. 그러면 뭐냐면 자기의 채모나 체액 같은 게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염두에 보는 거지 생각해 보고 2차 범행이나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했던 그분은 그 자리에서 절명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새끼를 강도살인 특수강간 살인으로 이제 사건을 송치를 하잖아요. 네. 송치를 하면은 부모나 남편이나 가족들한테 구속 통지를 보내요. 대개 남편이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 구속 통지를 보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새끼가 통지를 보내지 말아야 했다는 거예요. 왜? 엄마가 알면 큰일 난다. 이런 새끼가 어디 있어요. 지 가족 엄마가 알아서 신경 변화나 그런 건 가족을 걱정하는 새끼가 이 신혼부부를 꿈꾸면서 보금자리 만들고 열심히 살라고 하니 예비 신부 보는 앞에서 예비 신랑이 칼에 맞아서 죽었어요. 이게 가정 파탄을 낸 새끼는 지 가족은 중요한 거예요. 예? 얼마나 그게 막말로. 근데 그때 피해를 입었던 그 여성분이 여기 칼을 잡아서 물론 병원에 갔죠. 근데 그 이후에 자기 보는 앞에서 신랑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 오죽하겠어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하고 실어증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 입원을 오래 했대요. 그분은 아마 끝까지 갈수록 트라우마에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분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 묻지마 살인이나 이렇게 왔을 때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사건은 하나도 내가 한번 봤는데 여성이 혼자 걸어가다가 그렇게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말씀을 하려고 해요. 여성분들이 이 대로변에서 예를 들어서 이쪽 골목길을 50m를 가면 우리 집이야. 근데 큰 대로에서 한 5, 6m 가는데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까?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야간이든 약간 어둑어둑 할 때든 사람이 없을 때는 이어폰 2개 끼지 마세요. 남자보다 여자 촉이 진짜 좋거든요. 이게 보면 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쪽 귀라도 빼놔야지 양쪽 다 음악 듣고 가면은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그 범인 입장에서도 예. 이어폰을 끼고 가는 사람을 더 쉽게 범행 대상으로 삼을 수 범행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죠. 네. 있어요. 그리고 앞에 그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은 다시 대로변 갔다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또 뭐냐면은 그런 경우에 딱 10m 지나서 벗었는데 멀리서 오는 것 같아. 그럼 전화 통화를 하죠. 남편이든 아들이든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가세요. 아니면은 전화할 사람이 없으면 통화하는 척이라도 하고 가세요. 그래. 범인도 대상으로 잡아서 범행을 할까 말까 망설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망설일 때 전화 통화를 하고 있으면 저 전화 끊으면 범행해야지 이런단 말이죠. 전화 그러면서 들으면서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안전하다는 부분이에요. 네. 그 범인도 좀 머뭇거리죠. 머뭇거리죠. 망설이는 부분이 네. 있거든요. 본인이 드러나기 쉽기 때문에. 예. 왜 범행을 하면은 이 사람이 무슨 일이야 하다 바로 112 신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네. 저거 끊으면 범행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망설이고 끊으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데서는 누군가에다 전화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찰나에 맞닥뜨렸어. 그럴 때는 112 누르고 통화 버튼 눌러놓으세요. 대화를 안 해도 좋아요. 왜 그러세요? 왜 오세요? 이러면서 하다가 핸드폰 꺼져도 상관없어요. 그대로 있으면 상황실에 접하잖아요. 그럼 지령을 해요. 빨리 가봐라. 그리고 여자 비명 소리만 들어도 빨리 가보라고 하면서 관할 지구대 경찰을 먼저 출동을 시켜요. 우리 강력팀 당직 3분의 1 당직팀이 있거든요. 네. 24시간 대기해요. 24시간 대기하는데 강력팀 부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자 비명 소리 이렇게 핸드폰 얘기하다 껐으면은 핸드폰 위치 추적 바로 들어가고 강력팀 지령 내립니다.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우리 강력팀도 가고 지구대 형도 가고 경찰들도 가고 직원들도. 그래서 현장을 빨리 가서 피해자를 찾으려고 해요. 근데 뭐 알고 보면은 또 이 전화 벨도 안 되면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하면은 주변에 누군가가 신고를 해주면은 현장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보시고 항상 이렇게 보시라니. 어느 싸움꾼에 대한 책을 한번 가까이 읽어봤는데 걔는 들어갈 때 만약에 유사시에 내 이렇게 싸우고 저 탁자를 밟고 싸우고 저쪽으로 도망가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데 어느 장소든 간에 그리고 벽을 등지고 앉는데 뒤에서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싸움꾼도 그러는데 여성분들은 좀 그런 주변 상황이나 이런 걸 보고 내가 여기 그런 걸 미리 생각해 두면은 피해를 보는데 좀 덜 볼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꼭 생각하고 계시다가 염두하고 계시다가 대처를 하셨으면 해서 경각심 차원에서 이 사건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본인이 자주 다니는 골목길, 그러니까 본인의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면 늘 글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도 좋겠다. 예. 예. 자, 첫 번째 의심스러운 사람 있으면 사람 많은 쪽에 있고 같은 방향인 사람 뒤따라 가든가. 두 번째 의심스러운 전화를 하는 척이라도 해라. 왜? 범인도 범행을 할까 말까 망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화 통화 끈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이도저도 안 될 때는 112 통화 버튼 눌러놓고 왜 그러세요? 이렇게만 하고 있어도 바로 112 지령실에서 바로 지령합니다. 그마저도 안 되면 소리 지르세요. 그게 자기 보호에 어떤 도움은 될 겁니다. 네. 그걸 좀 알리고자 네. 이 사건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집에 갈 때 혼자 예. 걸어갈 때 이어폰 끼고 가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 진짜 위험한 거. 옆에서 달려오던 그걸 몰라요. 음악이 심취해 있어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무방비 상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심야 시간이나 아무도 없을 때 걸어갈 때는 낮에라도 상관없어요. 낮에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는 절대 그 이어폰 2개 꽂지 말고 한 군데만 꽂고 가세요. 정의 듣고 싶으면. 내 보호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예. 사건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신고 전화를 합니다. 찔렸어요. 피가 많이 나요. 빨리 와주세요. 육교가 경사졌거든요. 경사진대로 피가 그냥 줄줄 흐르고 있었어. 18cm 상당의 자상이 보이는 거예요. 등, 옆구리, 배 이 부분에 마구잡이로 7군데의 자창이 보이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좀 바쁘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요즘 어떤 식으로 일적으로요? 아니면은 아니 일적으로도 바쁘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 의뢰 나오면서 다른 데서도 좀 출연 제의가 나와서 한 2군데 출연했습니다. 네, 뭐 KBS 방송 다른 데도 또 출연하셨다고요? 리얼 카메라 진실의 눈 거기에 이제 출연했는데요. 아 그 괜히 갔어요. 왜요? 아 그저 영상을 보고 이제 소감이나 얘기를 하는데 아 거기서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더라고. 애 새끼들이 정상적인 새끼들이 아닌 거예요. 그 영상이 아 이거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고 다른 데 가서도 정규 방송인데 거기서 욕이 나오더라니까요. 야 나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 아 이미지 깎이는 짓 해갖고 아 괜히 갔나 싶기도 하고 거기 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 제가 들은 소문에는 그 MC가 김태균 씨인데 예. 상당히 흡족했다라는 뒷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아이 내가 팬이라고 그랬죠. 저도 머리 크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나 해줬어요. 이제 옛날에 저도 젊을 때 왜 형사 아니면 그 경찰하면 사이카도 또 멋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저도 사이카를 타보려고 그랬었거든요. 네. 친구처럼 지내는 놈한테 야 사이카 나 한번 타보자. 그랬더니 하이바 줘봐. 근데 하이바가 여기까지만 들어가는 거야. 머리가 크니까 하이바가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 에이씨 그랬더니 야 너 하지 마. 막 그게 제일 큰 거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이클을 못했거든요. 그냥 에이 난 강력이나 해야 되겠다고 한 건데 그때 아 사이클을 진짜 타고 싶었는데 그때 못 타거든요. 그 얘기를 했더니 김태일 씨가 그냥 박장대소를 하더라고요. 엄청 웃더라고요. 네. 그러면 오늘 사건 의뢰 시작해 보실까요? 예. 자 하남의 살인 사건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언제 일어난 사건일까요? 자 이게 2013년 9월 15일 저녁 10시 45분에 어린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신고 전화를 합니다. 찔렸어요. 피가 많이 나요. 빨리 와주세요. 라는 신고를 받고 핸드폰에 위치 추적을 했어요. 위치 추적을 했더니 동서울 변전소 인근의 육교의 현장인 거예요. 현장에 도착을 하니까 여고생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예요. 목에 피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 피가 육교가 경사졌거든요. 경사진대로 피가 그냥 줄줄 흐르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다급한 거예요. 가까이서 보니까 목하고 등하고 옆구리하고 보이는 데 찔린 게 있고 목은 베인 상처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팔을 다 벌리고 누워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서. 근데 보니까 얼마 못 걷다가 쓰러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19 급대 해갖고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로 바로 후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한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 그 현장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이 하남의 감일동 감일 제6교 네. 6교 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네. 그게 6교 위에서. 근데 거기가 그 서울 외곽도로가 생기면서 통행량이 적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의 거주민들만 거의 통행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런 데인데
거기에 동서울 변전소 사택이 거기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얼마 떨어진 데 있기 때문에 거기 CT 보면은 그 용의자 인상착의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앵글하고 그다음에 육교 위에서 벌어진 일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피해자도 안 보이고 용의자도 안 보이고 사택이면 자기 입구만 비추고 있는데 입구 앵글에 위에 이제 위에 비추는 거를 좀 보는데 거기에서도 안 비추는 거예요. 그게 그 카메라 앵글에 육교가 조금 걸려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쪽으로 넘어왔으면은 그래도 보이는데 이 새끼들이 범행을 하고 그 반대편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보이지 않는 거고요. 예. 카메라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그렇죠. 보이지 않게 됐다. 예. 자, 피해자는 아산병으로 갔었어요. 17살의 김유진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4시간 동안 수술을 했어요. 응급 수술을. 근데 결국 그 다음 날 16일 02시 35분에 사망을 한 거예요. 김유진 학생의 그 상처를 봤어요. 근데 이 목에 18cm 상당의 자상이 보이는 거예요. 자상은 칼로 그었다는 얘기예요. 자상이 18cm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데요. 예. 그 다음에 등, 옆구리, 배 이 부분에 마구잡이로 7군데의 자창이 보이는 거예요. 칼로 쑤셨다는 얘기죠. 어떤 무슨 그 원한 관계나 이런 거로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현장에 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아니 순간적으로 몇 방 찔르면 모르는데 또 학생이잖아요. 순간적으로 찌르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이걸 목 베고 이렇게 했다는 건 원한 관계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보니까 부검을 봤어요. 부검을 한 걸 보니까 부검은 칼로 위협할 때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막잖아요. 막으면은 저항 손에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베이거나 찔리거나 이 팔이나 네. 이게 전혀 없어요. 오 그러면 그럼 뭐예요? 기습이라는 얘기인가요? 갑자기 기습. 그러니까 김유진 학생이 다른 데를 보고 있을 때 갑자기 기습을 했거나 아니면 지나가다 갑자기 기습을 했을 때 저항할 틈도 없이 네네. 기습을 했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사람끼리 자기 둘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했거나 두 가지 이제 가설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자, 김유진 학생요. 고3으로 해서 수능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도서관에서 늦게 공부를 하고 와요. 그 학원을 하고 도서관 들렸다 항상 늦게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화 통화 기록을 봤어요. 마지막 전화 통화한 게 김유진 학생의 예.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10시 40분 발생하기 신고 전화 받기 5분 전인 10시 40분에 엄마하고 전화 통화한 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 학교 항상 늦게 오니까 네. 엄마가 버스 정류장까지 마중을 나가요. 근데 해필이면 그날 엄마가 깜빡 졸았어요. 집에서 깜빡 졸고 딸내미 올 때 됐는데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딸 어디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김유진 학생 지금 계단 올라가고 있어. 곧 도착해. 그런 거예요. 그 계단 올라간다는 게 6개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엄마하고 딸의 마지막 전화 통화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김유진 학생의 핸드폰을 봤어요. 봤는데 10시 41분에서 10시 42분 사이에 사진이 3컷이 찍혔어요. 이 3컷이 뭐냐면은 육교 위에서 육교 밑에를 야경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불빛도 찍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유진 학생이 수능으로 힘들고 고달프잖아요. 항상 밤늦게까지 오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그 패턴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유진 학생도 얼마나 힘들고 나름 또 스트레스도 받고 이럴 거 아니에요. 잠시나마 그 야경 보면서 좀 머리를 식힌 것 같아요. 육교 중간에서. 그런데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은 깨끗하게 선명히 나왔는데 세 번째 사진은 누군가
툭 쳐면 왜 흔들. 흔들리는 네. 사진인 거예요. 아 그러면 범행 그게 시각. 10시 42분 30초예요. 찍힌 게. 그러면 그때 범행을 당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순식간에 저항 흔적 없이 사진 촬영하는 중에 네. 공격을 당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그 가족이나 피해자에 대해서 원한 관계가 있다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피해자 그 부모나 그리고 부모로부터 학교에서의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그것도 부모 가족들 중에도 원한 관계나 의심 가는 사람이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원한 관계를 갖는 사람이나 의심 가는 사람이 없대요. 전혀 없대요. 그러면은 이 피해 학생이 여자잖아요.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없다면 또 소지품이면 금품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다면 성범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범행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남경찰서 형사들은 급하게 법무부의 위추추적 중앙센터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전자발찌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예, 위추추적 중앙센터에도 해가고 대상자 중에 범행 현장에 도착 온 흔적이 있는지 대상자 중에. 근데 대상자 중에 그 범행 현장에 온 저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사건 동기가 확실히 나오는 게 없어요. 야 이건 묻지마 살인이다. 근데 그때까지는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이 수사를 한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남경찰서 형사 25명 비상소집으로 현장에 다 투입이 되는 거예요. 투입이 돼서 그 목격자, CCTV 그런 거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류장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이 육교가 네. 이게 곧바로가 아니라 이게 한 150m 돼요 거리를. 그 현장을 다 돌아다닌 거예요. 목격자가 있는지 다 둘러보고 확인하는데 뭐 그 분명히 밤에 10시고 형사들 집 앞에 좀 새벽 시간대인데 나오겠어요 어디? 힘들죠. 그래서 이제 다른 형사팀은 이제 업무 분장을 할 거 아니에요. 네. 피해자가 이동 동선을 따라서 CCTV를 확인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뒤따라오는 놈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룡역에서 10시 7분에 지하철을 탑승해요. 그러다가 지하철에서 내리고 올림픽공원에서 30-5번 버스를 타고 가요. 그래서 범행 현장의 정류장인 동서울 변전소 정류장에서 10시 39분에 내려요. 10시 39분에. 그리고 10시 40분에 엄마하고 전화 통화를 한 거고요. 그게 마지막이고. 근데 여기까지 오면서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는지 CCTV를 본 적이 있는데 뒤따라오는 사람이 또 없어요. 예. 사건 발생 다음 날이에요. 이제 다음 날에 왔어요. 그때까지 새벽 때까지 이제 형사들이 수사를 한 거고 이제 사건 다음 날 하남경찰서 형사과 전체하고 광역수사대하고 기동대 3개 중대가 와요. 그래서 300명까지 현장 주변부터 해서 이잡듯 뒤지는 거예요. CCTV 블랙박스 있으면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또 피의자가 범행을 하고 버린 칼을 찾는데도 급선무를 하고 왜 칼에는 지문이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은 이 땀이나 이런 거라도 DNA를 확인하고 유전자 감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찾는데 이제 집중을 하면서 목격자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버스에 보면은요 승하차 하잖아요 문에. 그럼 옆에 달려 있어요 블랙박스가. 아세요? 몰랐습니다. 그거 몰라요? 예. 그거 보면은요 버스 승차하는데 내리는데도 블랙박스가 달려 있어요 버스가. 그래서 내릴 때 올라갈 때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여성이 그 피해자하고 같이 내렸거든요. 네. 그 버스 정류장에. 네. 내리고 출발하는데 벤치에 앉아 있는 놈이 보이는 거예요. 벤치에 앉아 있는 놈이. 근데 야 그거는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벤치에 앉아 있었던 그 부분에 담배
꽁초를 10개를 수거를 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유리품도 수거를 해요. 혹시 여기에서 범행하고 다시 이쪽으로 왔을 때 피를 묻힌 게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DNA 해갖고 그 부분에도 좀 수사를 하려고 52점을 갖다가 수거를 해서 감식 의뢰를 하고 DNA 의뢰를 하고 특이 단서 있는지도 발견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특이 단서가 발견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은 오로지 이제 남은 거는 CCTV다. CCTV밖에 없어. CCTV에 전종을 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범행 장소까지 150m예요. 네. 이 150m의 CCTV를 다 깐 거예요. 다 확인을 했는데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게 하나가 보여요. 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게. 이게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놈하고 민지 네. 이놈이 동일한 건지는 몰라요. 벤치에 앉아 있는 건 버스 지나가면 이렇게 쓱 스치고 지나갔으니까. 같은 사람인지는 예.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에 같이 내린 아주머니, 네. 그 아주머니 상대로 확인하면 되겠다. 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행동 반경에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면 되겠다. 자전거 탄 놈에 대해서는 다른 형사한테 이동 경로를 추적 수사를 하게 한 거예요. 네. 그러는데 하나의 제보가 들어와요. 변전소 직원이 18일, 그러니까 이제 사건 발생 3일째예요. 네. 아, 형사님 가다가 아침에 7시에 출근하는데 이상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요? 그랬더니 과일하고 소주가 있어요. 노제지능구 마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어요. 육교 위에 아니 거기서 약 30m 떨어진 노상에 노상에. 예. 거기 사람 많이 안 다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딱 가지런히 놨어요. 사과는 한 입 베어 물은 거고, 그 다음에 사과하고 복숭아하고 감하고 자두하고, 그리고 소주는 4분의 1 정도 남은 거 이렇게 가지런히 놓은 거예요. 노상에. 이거는 소주를 누가 그 과일하고 그렇게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제를 지내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노제가 이 소식을 들은 그 동네 사람이나 하남시 사람이 어린 학생이 갑자기 비명 행사했다 해서 그 이렇게 선량한 사람이 이렇게 노제를 해서 지내준다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 형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형사들은 무조건 의심을 갖고 해야 돼요. 근데 이 새끼가 범인이 범행을 하고 괜히 미안하고 죽은 애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자기가 반성하는 취지로 이게 노제를 지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서 감식을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DNA 3점하고 병에서 지문을 확인을 했어요. 예. 그래서 경찰청에서 이제 지문 회신이 왔어요. 지문 회신이 왔는데 이름이 조세권. 이게 하남 우체국의 집배원이에요. 집배원이고 집배원들 보면 지금 요즘 오토바이 타고 다니지만 자전거는 안 타지만 그래도 집배원이고 그 일대의 지리를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야 이거 의심스럽다. 그래서 조세권에 대한 통신 수사를 했어요. 통신 수사를 하면서 범행 일자 9월 15일자 그리고 노제를 지냈다고 추측되는 9월 17일 18일자 거기에 통신 수사를 했어요. 통신 수사를 하면서 통화 약속을 확인을 했는데 3개월 전인 6월 21일 오전 10시경에 김유진의 엄마하고 전화 통화한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집배원이니까 통화할 수 있죠. 예, 우편물에 통화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형사들은 이게 어떤 관계인지도 염두를 해두는 거예요. 어떤 관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 수사하는 팀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전거 추적한 팀 있잖아요. 네. 이 자전거 추적하는 팀에서는 거기에 추적해서 간 게 마천동이에요. 추적해서 간 게 마천동인데 이 마천동에서 끊겼어요. 왜냐하면 이 자전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뚜렷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흐릿하니까 이게 지나가는데 어떤 자전거인지 모르는 거예요. 옷도 뭐 어떤 옷을 입었는지 모르는 거고. 근데 추적해서 간 게 마천동까지밖에 확인을 못했는데 이 조세건의 집이 그 옆 동네인 거여동이에요. 그렇다면 얘가 자전거 타고 와서 범행하고 다시 가서 마천동에서 끊겼지만 마천동 통해서 거여동으로 간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충분한 의심을 갖고 접근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조세건의 이제 집을 CCTV를 확인해 봤어요. 범행 당일 9월 15일 날 아침 7시 반에 출근을 해요. 그다음 저녁 7시에 퇴근을 해요. 그다음에 행동 반경이 없는 거예요. 혹시 계단 타고 내려갔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노제를 지냈다고 의심되는 9월 17일에서 18일 사이를 봤더니 17일 날 들어와서 6시에 나가요. 네. 6시에 나가서 18일 날 새벽 12시 25분에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술 취한 상태로 들어온 게. 그러니까 노제 지낸 건 맞는 것 같아요. 거기가. 그런데 노제를 지내는 18일 날 17일 날 나갈 때 아파트 자기 그 차량이 있었거든요. 네. 차량을 운전 안 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서 어느 정도의 혐의를 두고 접근을 하려면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어야 불러다가 조사를 해서 추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확인을 하려고 이 사람이 차를 운전 안 했다면은 주변에 택시를 타고 분명히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택시 회사 그 인근에 있는 택시 40대를 가지고 GPS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17일 날 18일 날 이 근처나 거여동이나 마천동이나 여기에서 범행 장소까지 간 차량이 있느냐. 그때 딱 한 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한 대에 그 택시 기사를 만났어요. 네. 그래서 거기 그 범행 현장 다 소문나서 다 알죠. 거기가. 그러니까 간 적 있냐? 갔대요. 손님 태운 것도 자기 기억한대요. 그 뭐라고 하면서 가던가 했더니 술 먹다가 그 아이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집에 가려다가 짠한 마음에 과일하고 소주 사갖고 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확인할 게 없으니까 조정을 불러다 조사를 하자. 그래서 조정을 불렀어요. 거기에다 갖다 놓고 노제 지낸 거 맞냐? 아니요, 맞아요. 그럼 본인은 그 여학생이 죽은 걸 어떻게 알았냐? 거기 제가 집배원으로 일을 하는데 그 탐문하던 형사한테 들었대요. 물어보면서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그때 상세히 학생이 죽은 걸 알았대요. 그래서 재래시장에서 동료들하고 술을 먹고 일어나는데 너무 짠한 마음이 생기더래요. 거기를 자기는 집배원이라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도 보는 건데 거기를 보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어린 학생이 그러니까. 그래서 일어나면서 그 과일 사고 소주 사다가 거기다 노제를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사들은 이리 물어보고 저리도 물어보고 표정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혐의가 없어 보여요. 그 사람. 네. 얘기만 네. 들어도 그렇죠. 그럴만한 것 예, 같아요. 선량한 분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아니니까 마천동으로 다 집중해. 왜? 마천동에서 자전거가 사라졌잖아요. 마천동으로 집중해. 근데 화질이 너무 안 좋고 지나가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영상 분석에 경찰청에다 의뢰를 했어요. 의뢰해 놓은 상태에서 마천동에다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 우범자가 마천동 거여동 쪽에 우범자를 49명 중에 신상 정보 공개 대상자 19명. 신상 공개 정보 대상자면은 중범죄자이죠. 걔네들에 대해서는 통신 수사를 했어요. 혹시 범행 현장에 왔는지 안 왔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환장을 노리시죠. 마천동에서 거여동에 자전거 타는 사람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과자 중에 중범죄 중에 전과자에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399명 정도의 마천동 거여동 사는 사람 중에 현재 재소자 수감되어 있는 거
전출자 빼고 한 170명에 대해서도 주거지 주변 CCTV를 9월 15일 날 범행 날짜 CCTV를 다 확인하고 했는데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경찰청 영상 분석실에서 이 CCTV 화질 분석한 결과가 나왔어요. 네. 결과가 나온 거 보니까 색상, 프레임 구조, 안장 높이, 그다음에 후면 깜빡이, 브레이크 드럼 이게 선명하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피의자가 탔던 옷하고 신발 색상까지는 나왔어요. 거기까지 나온 거예요. 입고 있던 옷, 예. 신발. 이거를 이제 형사들이 다 공유한 거예요. 이거를 찾아라 마천동에. 그리고 다른 형사팀은 그 버스에서 동승하고 있다가 내린 아주머니, 네. 그 아주머니를 찾은 거예요. 카드를 결제하면 카드 회사에다 확인하면 되는데 현금을 결제하면은 확인이 안 돼요. 거기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그 시간대에 기다렸는데 그 아주머니가 내려. 혹시 아주머니가 이 CCTV에 본인 맞아요? 그러면 좋은데요. 혹시 그때 학생 같이 내린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경찰서까지 가셔서 얘기 좀 해줄 수 있나요? 그래서 임의동행합니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얼굴은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40대로 보였다는 거예요. 40대로 보였고 아웃도어 스포츠 그 옷을 입었는데 웃도리는 기억 안 나는데 반바지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은 회색 샌들을 신었대요. 그러면 아까 영상 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가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 체면 수사 한번 하시겠어요? 그래서 체면 수사 하기로 한 거예요. 동의를 했어요. 이제 아주머니가. 그래서 체면 수사를 했어요. 체면 수사를 하니까 40대 초반이고, 예? 그리고 스포츠 타입의 뻣뻣한 스타일 머리가. 그리고 아웃도어 계통이고 위에도 반팔, 밑에도 반바지. 그 9월 15일이면 쌀쌀한 날씨거든요. 네. 근데 반바지에 반팔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샌들은 회색인데 맨발에 샌들을 신었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옆에 자전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정류장에 앉아 있던 놈이 그 150m 거리 정류장에서 그 육교 지나가는데 150m 거리 자전거 있잖아요. 네. 그 놈이었던 거예요. 동일 인물이었네요. 그렇죠. 이놈이 그놈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짐작을 했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놈이었던 거죠. 동일 인물. 예, 야 찾았다. 범인이 이 새끼다. 그래서 이제 그 참고인 조사를 다 받잖아요. 근데 최면 수사에서 나온 게 몽타주를 그릴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얼굴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지만 자, 근데 모든 형사들이 사건 발생 8일째예요. 모든 마천동에 다 꽂혔어요. 이제 왜 마천동에서 이제 사라졌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화질이 분석된 정확한 자전거 색상이고 뭐고 다 나왔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 수사를 한 거예요. 하남 형사가 한 명이 딱 발견한 게 뭐냐면은 사건 발생 15일 저녁 9시 43분에 이렇게 지나가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43분에 그 자전거가 그랬다가 그날 저녁에 10시 58분 11시 다 돼서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CCTV에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게. 그러면 이 새끼 집은 이쪽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 이쪽으로 다시 전종을 한 거예요. 야 집은 이쪽이다. 같은 마천동이지만 이쪽으로 한번 병력을 다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2개 구역으로 나와요. 한 개 구역은 이쪽에 있을 만한 50m 반경에 마트, 그다음에 편의점, 공용주차장, CCTV 싸그리 뒤지고 탐문을 겸해서 하는 거고요. 근데 이 구역 같은 경우는 50m 밖에 대로변에 이동할 수 있는 그 버스, 블랙박스, CCTV 그걸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좁혀가는 거예요. 이 좁혀가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여기서도 보였어요. 여기서도 보였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좁혀졌어요.
그래서 100m 안쪽으로 좁히기지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정확히 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와, 진짜 형사님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형사들을 잠복을 해. 이동 경로 예상 지역. 예를 들어 이쪽 도로예요. 근데 이쪽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고 다시 뭐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그러면 이 길목이잖아요. 이 네, 길목. 네. 이 길목에 이제 형사들을 배치하는 게 중간중간. 그래서 4일을 잠복시켰어요. 그냥 냅다 지키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나타날 놈이 때까지. 있으면 나타날 때까지. 근데 그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게 딱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똑같은 자전거.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다음 형사단에 연결해서 걔 추적해갖고 미행을 해서 걔 집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집을 확인하고 집 주소지 등재된 사람들 다 확인을 하잖아요. 네. 42살의 전석훈. 야, 나이대가 딱 맞네요. 네, 42의 전석훈이고 얘는 마천동 이때 그 이제 공업사에서 그 정비공으로 일하는 놈이에요. 범죄 전과는 없어요. 예, 전과가 없어요. 예, 그 전과 없어요, 걔가. 근데 자전거로 출퇴근도 어쩌다 한 번 해요. 어쩌다 걸어 다니고 어쩌다가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걔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근데 자전거를 타야만 아는데 네. 어쩌다 한번 또 출퇴근하면서 타고 간 자전거를 잠복하고 있는 형사들이 본 거예요. 걔가 예를 들어서 범행한 자전거 안 후에 탔으면. 한 달 동안 자전거 안 타면 못 찾는 거예요. 이게 4일 만에 이 새끼가 또 자전거 타고 출퇴근한 게 확인이 돼 미행해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석훈이가 출근하고 갔을 때 집 안에 있는 자전거를 봤어요. 벽에 세워놓은 거. 그래서 사진 촬영도 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 확인한 거예요. 똑같다. 그 CCTV 확인한 거하고 비교해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수사복을 달아요. 자, 범행 현장에는 피해자하고 그다음에 아주머니 진술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다음에 자전거 탄 게 이놈이 범인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거기는 소수의 주민 외에는 안 돌아다니는데 네. 현장에 이 3명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 자전거가 똑같은 프레임에 똑같은 색상에 이걸 집에서 발견했다. 집에서 사진 촬영도 했잖아요. 네. 이거를 근거로 해서 하는 거예요. 체포영장을 신청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연관성이 없으면 체포영장이 쉽게 나와요? 안 나와요. 거기에 모든 정황을 때려 맞춘 거, 그 구간 또 왔다가 네. 간 거, 그거까지도 다 이 수사부가 달리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발로 뛰는 게 50%면 안에서 서류를 만지는 게 50%예요. 형사들은 두 개가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뭐 어느 하나 부족하면은 체포영장 안 나와요. 예. 쉽지가 않네요. 예. 그러니까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하남 경찰서 강력 1팀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수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강력 1팀에서 세타를 보면은 다른 팀에서 해서 수사 보고가 들어온 거를 다 종합하는 건 강력 1팀에서 하는 거예요. 그 데스크가 하는 거예요. 그걸 데스크 아니면 그 다음 서류 잘하는 친구가 그걸 다 모아서 해요. 그래서 만들어서 체포영장을 가는 거거든요. 체포영장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를 받아요. 그래서 사건 발생 10일 만인 9월 25일 오후 5시에 그 주거지에서 전석군을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합니다. 수갑을 딱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란다 원칙 고지하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안 죽였으면 아니 뭐 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대가리 쓰고 이렇게. 예. 수갑 채우면서 미란다 고지 하는데도. 근데 거기서 형사가 야 왜 죽였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제가 말씀드릴 게 왜 죽였어 그랬잖아요. 형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가 고등학생 죽였지. 이거는 반면에 상대방이 들을 때는 이 사람이 내가 죽였는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첫 마디가 중요한 거거든요. 왜 죽였어는 내가 달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새끼야. 이거거든요. 야, 왜 죽였어? 이게 그러면 난 너의 범행을 알고 물어보는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새끼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새끼를 데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그래서 아웃도 그때 당시 입었던 반바지 그거하고 샌들을 루미널 검사를 했어요. 네. 혈흔 반응이 12곳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새끼죠. 확실하네요. 이거 확실한 거죠. 이제 그래서 다 압수를 하고 경찰서에 데려와서 경찰서에 데려와서 1차 조사를 했어요. 거기 간 거 맞냐? 서울 변조소까지 간 거 맞다. 맞다고 인정을 해요. 근데 왜 죽였냐? 모르겠다. 그 부분에서는 모르겠다야. 모르겠다. 예,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사람을 죽이고. 예. 그러니까 야, 이 새끼 봐라. 자, 5시에 공갈을 했어요. 그럼 이제 집에서 압수수색하고 7, 8시에요. 그럼 이 새끼 와서 이제 밥 먹이고 이제 9시부터 이제 10시부터 조사를 했다면 조사가 1시간 만에 끝나겠어요? 2-3시간, 12시간 넘었죠. 자, 이 상태에서 도저히 진행이 안 된다. 일단은 유치장에 입감하고 다음날 하자. 일단 입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의 CCTV 확인된 거 사진 다 모아서 정리해 놓고 그다음에 루미널로 혈흔 반응 12곳 나온 거 그거 확인해 사진 딱 준비해 놓고 스탠바이 해놓고 자 2차 조사 들어갑니다. 다음날. 야, 너 모르겠다고 했는데 범행을 인정하겠다는 거야?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봐봐. 범행 당시에 너 버스 정류장 앞에 앉아 있었던 거 그리고 너 자전거 봐봐. 너 범행 현장에 간 거, 네 집에 있는 거 사진 맞지? 네 거 맞지? 응? 그럼 네 집에서 그때 범행 당시 입었던 옷 이거 맞아 틀려? 맞대. 너 여기에서 루미널 혈흔 반응 12곳 나왔어. 너 자신 있어? 너 이거 새끼야 감정 보내면 그 피해자 걸로 나오면은 어떻게 하려고? 범행 부인하는 거야?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야. 네. 진술을 해요. 자기가 죽였다고. 아, 그럼 도대체 왜 그랬다는 거죠? 근데 진술하고 마지막에 할 말이 있어. 피해자와 가족들한테 죄송합니다. 예이 개색 아니 이 찢어진 주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처음부터 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대가리 숙였을 때부터 죄송합니다 속죄를 해야지.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는 뭐 DNA 나온다 이러니까 그냥 그때서야 이제 범행 인정하는 것밖에 더 돼요. 네. 자, 사건 전모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이 새끼는요. 2천만 원의 빚이 있어요. 7, 8년 전에 경륜에 빠져갖고 빚이 있는 거예요. 경륜 아시죠? 네. 자전거로 이게 그것도 도박이 있어요. 도박을 해요. 그걸로 경륜으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빚이 2천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신용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다가 월 16만 원씩 해서 60개월 내기로 돼 있어요. 근데 지는 지금 월급이 300이에요. 와이프도 맞벌이를 해요. 죽으라고 일하는데 생활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건 당일날도 결혼도 했네요. 예, 사건 당일날도 애 아버지예요. 애 둘. 그 사건 당일날도 마누라가 그 떡볶이하고 튀김을 사왔어요. 떡볶이하고 튀김을 먹으면서 반주로 소주를 먹은 거예요. 네. 소주를 먹고 친구를 만난다고 나갔어요. 친구를 만난다고 나가고 거기 이제 서울 변전소까지 간 거예요. 너무 힘들고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 칼은 어디서 났어? 물어봤어요. 그러네. 칼이요. 접이식 칼인데 20cm 정도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갔대요. 왜 가져갔어? 평상시에 그 차 뒤트렁크에다 놓고 있었는데 차를 팔면서 갖고 있었대요. 처음에 그러면 거기 갈 때 칼은 왜 갖고 간 거야? 그랬더니 호신용으로 갖고 갔다는 거예요. 호신용으로. 그러니까 형사들이 믿어요 그거를. 야 새끼야. 그러죠. 저 스타일이에요. 야 새끼야. 호신용으로 바로 고등학생들이 찔르냐? 넌 애초부터 그 범행하려고 갖고 간 거 아니야? 어? 목적이 바로 찔러 죽이려고 해서 묻지마 살인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호신용인데 왜 그 고등학생한테 해?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새끼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거기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갖고 간 목적이.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러는 거예요. 삶이 하도 힘드니까 기회가 되면 칼로 위협해서 금품을 강취하려고 평상시에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생한테 금품 얼마나 뺏으려고 그걸 그렇게 했어요, 새끼. 그랬더니 처음에 그 고등학생인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처음에 내렸을 때는 범행 대상이 그 김유진이 아니라 같이 내린 아줌마였대요. 그 아줌마가 이렇게 들고 백을 갖고 있는 거야. 아, 저 백을 강취하면 되겠다 싶어서 따라간 거래요. 근데 그 아줌마는 얼마 안 있어서 자기 집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실패를 한 거야. 실패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육교 위에서 후레쉬가 터지거든, 중간에. 사진 아까 찍는다고. 사진을 아까 찍는다고 중간에 있는 걸 본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는 올라간 거야. 올라가서 위협하고 금품만 뺏으려고 그랬더니 반항을 해서 그 목을 뱉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반항을 한 흔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놓고 야, 얘가 살면은 나를 신고하면 내가 잡히겠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 옆구리, 배 등을 무차별을 7방울 쑤시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은 어디냐 했더니 거기서 약 1km 떨어진 데에도 육교가 있는데 콘크리트하고 육교 사이에 흙이 있는 부분에다가 깊게 박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도 압수를 했어요. 예, 뭐 죄송하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반항은 없잖아요. 네. 학생한테. 그리고 핸드폰에 사진 찍을 때 3번째 사진이 흔들렸잖아요. 네. 얘는 김유진이는 그 힘든데도 1년 360 수능 시험을 보려고 공부를 하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잠시나마 자기 힐링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는. 근데 3번째 할 때 갑자기 흔들렸다는 건 뭐예요? 이 새끼 바로 공격했다고 보는 거죠. 왜? 반항은도 없는데 네. 반항을 했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게 거짓말 해놓고 개새끼가 그거를 또 그 피해자하고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진술을 한다. 똥 밟는 소리야 완전히. 개새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야말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 일면식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놈이 그 이후에 그 자전거를 안 타고 다녔으면 못 찾았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CCTV가 없었으면은 찾지 못했을 거예요. 자, 이게 그 경찰청에서 그 동네에 CCTV 달아주는 거 아니에요. 네. 각 지방마다 지자체에서 달아주거든요.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거기 사는 주민들이 달아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야 돼요. 요구를 하면 그 달아주거든요. 그걸 이제 관제센터에서 다 그걸 관리를 해요. 우리 형사들도 관제센터에 가서 그걸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는 진짜 CCTV가 필요하다 하면은 이거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그걸 보시면은 CCTV 달 때가 있으면 구청이나 시청에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달아달라고. 그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만약 예를 들어 CCTV가 이 150m에 지나가는 자전거도 찍히지 않는 아무것도 없었다면은 뭐 어떤 근거로 잡아요. 네네. 마천동까지 가는 데도 CCTV가 여러 군데 있었을 텐데 네. 그런 게 없었으면 잡기 힘들어요. 사람도 별로 없는 한적한 곳이고 예. 거기 일면식도 없는 고등학생을 예. 그렇게 범행하고 예. 그냥 자전거 타고 가버렸으니까 예. 정말로 그 CCTV가 없었으면 말씀대로 그렇죠. 잡기는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상당히 힘들었죠. 그 형사들도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게 형사들은 그거예요. 잡힐까? 이 생각은 못 잡아요. 반드시 잡는. 예, 반드시 잡는다. 여기에서 뭐 하나라도 이 CCTV가 마천동에서 그 저녁 9시 45분에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다가 10시 58분에 다시 들어온 걸 봐서 이쪽 부분이라고 확인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15일 날 9시 45분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종일 쳐다봐야 돼요. 네. 형사들은. 그거를 그거를 뒤졌다라는 말. 없으면 또 다른 데 가서 해야 되는데 그걸 찾았다는 거죠.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계속 앉아서 쳐다봐야 돼요. 우리 관내에서
자전거 잃어버렸다고 신고하셨어요. 아파트 동에다가 애가 세워놨는데 잠금 장치 안 하고 세워놨는데 도난당했다고 절도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서 아주머니가 직접 자기가 누가 가져갔는지 CCTV를 보겠다 이거예요. 관리사무실에 가갖고 CCTV를 봤어요. 계속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네. 이게 금방 나오는 줄 알았는데 언제 세워놨느냐 해서 그때부터 계속 봤어요. 그 계속 보니까 아주머니가 2시간이나 계시니까 아직도 멀었어요. 저도 언제인지 몰라요. 언제 가져가는지 봐야죠. 2배속으로 해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아주머니 신고한 지는 잃어버린 건 3일 지난 다음에 신고를 했으니까 3일째를 봐야 되잖아요. 네. 1일째 보다가 아줌마가 아유 그냥 안 찾을게요.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안 찾을게요. 아니라 사건 접수해야 되면 안 찾는다 해도 우리는 수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 3일째 봐고 확인하는 거거든요. 야, 그 자전거 명확히 보이는 자전거 그거 예. 가지고 간 시점 예.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그렇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수많은 CCTV를 그렇죠. 계속 뒤져야 되는 사건 발생해서 8일이 됐잖아요. 8일째도 계속 그 마천동에서 형사들이 다 이동 경로해서 그쪽으로 CCTV를 봤다고 생각해 봐요. 그쪽으로 시간 돌려서 15시, 21시 45분에 나갔다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45분에 나가는 방면에 CCTV를 40분, 30분 전부터 계속 봤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들어올 때도 보면은 10시 58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58분에 이쪽이 봤으면 58분부터 이 뒤쪽으로 이제 계속 보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를.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좁혀가는 거거든요. 형사들이. 야, 하남 경찰서 형사들도 고생 많았고 왜냐하면 하남 경찰서 형사들도 어린 고등학생이 죽어서 자기 동생이나 자기 딸 같은 느낌의 수사를 열심히 해서 잡았다고 생각해요. 하남 경찰서 형사들분들 정말 대단히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새끼가 심신미약 상태라고 해서 형 감면을 요구했어요. 이게 반성하는 태도예요. 심신미약이 뭐예요? 진 술 챘다 이거예요. 술 취해서 범행한 거니까 심신미약으로 형 감면을 해달라 이거예요. 개새끼죠. 아주 웃음밖에 안 나와요. 예? 아니 그러면은 뭐 음주 사고나 음주운전 다 심신미약이죠 뭐예요? 그렇죠. 예.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 심신미약으로 인해서 그게 정색 참작된 것도 있어요 많이. 네. 근데 보면은 술에 취해서 범행한 거 많잖아요. 네.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산 동래구도 술에 네. 취해서 한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거기도 의정부도 애가 술 완땅 취해서 할머니 네, 네. 예, 한 것도 네. 완전 술에 취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술 취해서 범행한 걸 심신미약이라고 해버린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차라리 심신미약에서 술 먹고 한 범행은 아예 빼버려야 돼요. 저는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술 먹고 범행한 거 네.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래야- 술 먹으면 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술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예. 저는 가중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음주운전, 음주사고 무조건 구속하고 크게 이제 처벌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음주운전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잖아요. 옛날에 비하면은. 비해서. 예. 네. 그렇다면 술 먹고 범행 저지르면은 가중처벌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네. 술 먹으면서 그 생각을 하고 이런 범행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저도요. 예. 네. 그 감형을 신청한 자체 이 새끼는 이게 생각이 잘못된 새끼예요. 네. 가족들한테 사죄한다면은 뭔 형을 받든 간에 죄송합니다 대가리 숙여야 되는데 이거는 형 감형받겠다고 이게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재판에서 에라이 새끼 한 거예요. 그래서 무기징역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진짜 속 시원한 판결이네요. 속 시원한 판결이죠. 그래서 아니 판사한테 막는 피해 학생의 그 당한 그 피해 부위만 이렇게 보여줘도 학생이고 아무런 관련도 없고 이거 딱 보여주고 서류 보여주고 하면은 그거 갖고 무기
무기징역 안 때리겠어요? 난 이 개 쌍놈의 새끼라고 무기징역 때려버리지. 안 때리면 사람도 이상하죠. 아니죠. 네, 그럼요. 사람도 아니에요. 예, 근데 어떻게 자식도 있고 예. 아내도 있는 사람이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니 고등학생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예. 거기다가 위협을 하려고 했다. 근데 학생이잖아요. 칼 안 쓰고도 지가 제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칼을 써갖고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고등학교 학생한테 돈 달라고 칼 대놓고 돈 달라고 하면 줄랜데, 예? 그거는 그냥 묻지마 살인이에요. 그냥 살인하려고 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행동에 전과가 없고 경험이 예. 없는데 어떻게 예. 사람 목을 18cm를 벨 수 있고 7군데 칼질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사건의 전모를 듣고도 이해 안 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 새끼 저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진짜 왜 죽이려고 했는지는 그 새끼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대가리 속에 있는 건데 그거를 주댕이로 나오는 걸로 사건 전모를 확인하다 보니까 더 이상 밝힐 수 없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잡고 이 새끼의 죄를 그래도 잡아서 죄값 치르게 하고. 예 죄값 치르게 하고 그 학생의 원원이라도 좀 달래주는 게 우리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남 경찰서 형사들도 동생이나 딸로 생각하고 죽으라고 잡으러 돌아다닌 것 같고요. 네. 예. 오늘 이야기도 또 역시나 잘 네.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